예, 9페이지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구석기인들은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끈을 해서 생활하였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생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시체 매장의 풍습과 불을 사용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단양 수양계나 연천 정곡리 공주 석장리는 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유적지입니다. 그죠? 근데 구석기 때는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밭농사가 틀린 거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밭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경이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3번,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고인돌 돌널 무덤. 우리가 돌이 들어가는 무덤의 형태는요, 이거는 무조건 청동기 시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목도끼, 가로날 도끼, 여기까지는 구석기 유물이에요. 근데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청동기 토기죠. 그죠? 청동기 토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기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봉삼집탑리라든가 서울 암사동이라든가 부산 동삼동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 아닙니까? 특히 부산 동삼동 같은 경우에는 폐총이 발견된 유명한 유적지고요. 봉산집탑리나 서울 암사동은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대표적인 유적지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 바위끈을 막집에서 살았다. 이건 구석기 시대입니다.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죠. 비파용 동검이라든가 고인돌은 청동기 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 자, 4번 덩어새 기억납니까? 덩어새는 여러분이 변한 지역에서 생산된 철입니다. 철. 덩어리로 만든 쇠라고 하니까 이거는 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초기철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초기철기로 넘어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셔가지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방직과 국가직을 보실 분들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지방직과 국가직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됐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기억본을 딱 보시니까요. 쓴배찌르개가 나오잖아요. 쓴배찌르개. 쓴배찌르개는 구석기 유물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구석기도 내가 전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쓴배찌르개는 구석기 언제 땐 거죠? 구석기? 후기 때 겁니다, 이게. 아무튼 구석기 후기에는 벼농사가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벼농사가 틀린 겁니다. 벼농사는 언제부터 등장한다?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한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붉은간 토기가 나왔어요. 붉은간 토기. 붉은간 토기는 여러분들이 미송리치 토기와 함께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에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맞죠?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의 대표적인 거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번은 반달돌칼입니다. 반달돌칼은 어느 시대에 등장한 간석기입니까?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간석기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계급이 출현했기 때문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농사의 시작, 농경의 시작은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 그래서 이거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보시면 눌러찍기 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눌러찍기 톡이는 여러분이 언제 톡이냐면요. 빗살무늬 톡이 등장 바로 직전의 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빗살무늬 톡이 바로 직전의 톡이니까 신석기 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가락바퀴와 뼈바늘, 신석기의 원시적 수공업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 아닙니까?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까?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정답. 됐어요? 눌러찍기 톡이에서 문제 생겼나요? 이거 분명히 내가 기본 수업 시간에 기본 톡이 얘기해주고 주의해야 할 톡이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기본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목도끼, 요건 전기 맞는데 쓴배찌르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석기 후기란 말이에요. 자주 등장한단 말이죠. 지방직 문제. 이거 구석기 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1번 바로 정답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대부분 움집인데 바닥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빨리 생각해 보실까요? 원형이나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조개류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조개를 갖다 장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했겠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거, 청동기의 대표는 동검 아닙니까? 붉은 간톡이 청동기의 대표적인 톡이고요. 반달돌칼 혼자기는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새로운 간석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1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암각화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시험 문제에 암각화가 나오면 딱 2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울주 반구대. 하나가 뭐였죠? 고령 암각화입니다. 근데 지금 13번 문제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사진 그림은요, 잘 보시면 동심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령암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암각화나 이 울주방구대나 이거의 추정 연도가 거의 청동기에서부터 초기철기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작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은 절대 정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최초의 예술품이 나타난 것은 이건 구석기 시대입니다. 주술적 예술이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2번도 안 돼요.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신석기가 되는 거니까.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청동기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족이 모여서 부족 생활을 이루었다. 시족이 기본 단위의 생활 단위 언제예요? 신석기 때인 거죠. 자, 넘어갑시다.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만 읽어도 되겠네. 뒷부분에 반달돌칼이 떴으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이건 신석기. 그러면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이건 구석기. 그다음에 용호동 유적. 용호동 유적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현장 시험에서 나왔다. 그럼 건너뛰십시오. 거의 정답이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럼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봐. 목을 길게 단,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미송리 스토기가 사용되었다. 미송리 스토기는 여러분이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 아닙니까? 그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용호동은 여러분들이 혹시 신탄진 알아요? 신탄진? 나 대전 갈 때 신탄진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거든요. 그 신탄진에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 대청댐입니다. 대청댐은 알죠? 그 대청댐 부근에 용호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근데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용호동 사는 사람도 모를 겁니다. 이거 아마. 용호동 사는 사람도.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내가 넘어가는 문제들은요, 이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마시고요.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밑줄친 이 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야생 동식물 채집에 의존해온 생활의 형태에서 벗어나 가축을 길렀단 말이야.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 애니미즘을 믿었단 말이야. 토테미즘을 믿었단 말이야. 대표적인 유적지가 부산 동삼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신석기와 관련된 용어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는 1번 계급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이. 다음 내가 여러분들이 써주는 6가지는요. 무조건 청동기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문자, 문명, 도시, 국가, 군장, 계급, 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 이 단어들은 싸그리 다 청동기 때 등장하는 거예요. 청동기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금속제 무기를 사용했다. 신석기 시대 때 무슨 금속기 무기를 사용합니까? 금속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정답이죠? 구릉지대에 취락을 짓고, 구릉지대에 취락을 지었다는 얘기는 배산임수 취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목책, 환호시설 나오면 대표적인 부여 송곡리 유적이라고. 부여 송곡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그래서 이 유적지에 이러한 방어시설이나 목책시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방어적 조건을 위한 거죠. 자, 21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 왼쪽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갈돌과 갈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신석기 유물입니다. 신석기 시대 특징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뭐 문제가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29번 문제 보겠어요. 밑줄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에 황해도 봉산 집탄리 밑줄 치시고요. 평양 남경 유적지 밑줄 치시기죠. 거기에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농경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석기 유적지라는 얘기죠. 만약에 거기에서 힌트를 못 잡아냈다고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석기를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의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아까 환호나 목책시선이 나타나는 건 청동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흑요석 밑줄 칩니다. 자, 기본 수업 시간에 내가 흑요석 얘기를 했는데 흑요석 여러분이 기억납니까? 일단 흑요석이 나오면 여러분이 2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시대 유물이다? 어느 시대? 기본 수업 3번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벌써 신석기라고 나옵니다. 매번 설명해 주거든요.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흑요석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배웠죠? 이 기본 수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4번 집자리 주거용의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장소로서 확인되었다.
내가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신석기의 음집과 청동기의 음집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신석기 음집과 청동기 음집은 일단 신석기 때는 말이죠. 바닥이 둥근 원형입니다. 또는 모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방형이라고 하죠. 근데 청동기 때의 음집은 완전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장방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화덕의 위치가 신석기 때는 중앙에 있어요. 그죠? 청동기 때는 어디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가장자리로 옮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기억하죠? 근데 내가 여기 또 하나 기억해 준 게 있습니다. 기록해 준 게. 뭡니까? 이때는 구조가 단순하다고 그랬고요. 이때는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실 외에도 공동 작업장, 공동 회의장, 창고 이런 걸로 이용돼서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춧돌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주춧돌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4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집자리 유적은 청동기 때의 집자리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그 내가 기본 수업 시간에 다뤄주는 내용이 다 이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기본 수업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업 한 3번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쉽게 풀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는 쉽게 풀려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3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원시신앙이 출현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배웠다고 하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언제 출현했어요? 신석기 때 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신석기 때 1번 청동제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신석기 때 2번 명도전, 왕망전 같은 거 사용했습니까? 이거는 초기철기 때죠. 신석기 때 주로 동굴이나 막지, 바위끈을 해 살았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자, 그 다음 38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이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포면이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곡식을 담는 데 많이 이용된 이토기는 전국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과 봉산 집탑이다. 이토기의 이름이 뭡니까? 빗살무늬 토기죠? 그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된 시기는 신석기 아닙니까? 농경과 정착생활의 정답입니다. 바로. 고인돌과 돌론무덤은 언제? 청동기. 빈부격차 나타난 거 언제? 청동기. 군장 출현한 거 언제? 청동기입니다. 아까 군장, 계급 이런 거 다 청동기 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갑시다. 39번 문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는 아까 유형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40번 문제 봅시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연천전공리는 여러분이 아슐리아한 게 양면액석기, 즉 주목도끼가 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석기 유적지죠. 그럼 1번 봐봐. 구석기 때 돌을 갈아서 돌도끼 만들었나? 돌을 갈지는 않았지. 이때는 돌과 돌을 부딪혀가지고 뗀석기 만들었잖아.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서울 암사동은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야. 신석기 유적지에서 반달돌칼이 왜 발견되겠어? 2번. 말도 안 되는 거지. 여주 흔암리는 어느 시대 유적지야? 청동기 유적지지? 그래서 내가 청동기 유적지 두 가지는 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부여성공리와
바로 여주 흔암리.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순천 대곡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동기 때 흙을 빚어 그릇 만들 수 있나? 흙을 빚어 그릇 만들었다는 얘기 뭐 제작됐다는 얘기야? 톡이 제작됐다는 거 아니야. 청동기 때 톡이 만들어졌잖아. 그게 정답 3번이 되는 거지. 자, 강화 부근들은 어느 시대 유적지야? 청동기지? 강화도 하면 여러분이 고인돌로 유명한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화 부근이라는 말에서 부근리가 중요하지 않아. 강화도는 청동기 유적지라는 말이야. 청동기 시대에 쇠쟁기가 등장할 수 있나? 쇠쟁기가 등장하려면 철기 시대 이루 넘어가야 하는 거지. 자, 뭐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 오랜만에 7급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46번 문제. 7급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근데 다 어렵지는 않아. 여러분이 풀만한 게 상당히 많아. 다음 토기가 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민문이 토기, 밑줄 딱 치고. 어느 시대 토기야? 신석기, 청동기. 신석기야, 청동기야? 청동기야. 신석기를 내려면 이름 민문이 토기지. 그냥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아니야. 청동기 시대 반다령 들칼 맞지?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야. 자, 신석기 시대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도구로 고기잡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아니 농경이 시작됐다고 다 농경으로 바뀌어? 대부분은 수렵으로 채집생활이지. 그러다가 일부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된 거 아니야, 신석기 때. 그게 맞는 얘기야. 덧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 토기야? 신석기 토기가 기본께 3개가 있다고 그랬어. 이름 민무늬, 덧무늬, 빗살무늬. 이름 민무늬, 덧무늬, 빗살무늬. 그 신석기란 말이야. 신석기 때 계급이 어떻게 발생해? 신석기 때. 계급이 발생하려면 민무늬 토기나 붉은간 토기나 미송리시 토기가 발견돼야지. 그지? 그 다음에 미송리시 토기 언제 거야? 청동기 때 거잖아. 방금 전에 했잖아. 근데 이때 뭐 뗀석기가 있어. 뗀석기가 왜 나와? 부석기 때인데 이거. 그러고 보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정답이야. 7급도 아무 문제 없잖아. 7급도. 48번 문제는 단순 문제야.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알 수 있는 유물. 쇠, 잔, 거. 세용동검 빨리 찾아 있으면. 있어? 세용동검 없네. 지금 3번이 세용동검 아닌가요? 아우 뚱뚱하잖아. 씨발 뚱뚱하잖아. 세용동검은 더 가느다라네. 그 세자가 가늘 세자 아니야. 잔무늬, 쇠, 잔거. 잔무늬 거울 있나 봐봐. 잔무늬. 거울은 없네. 왜냐면 잔무늬 거울하고 거친 무늬 거울은 사진으로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출제자가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푸집 있어 없어? 2번이 거푸집이잖아. 그게 2번 정답이야. 1번하고 여러분이 4번은 뭘 할 수 있는 거지? 1번이 명도전이고 4번이 반량전이야. 이거는 중국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는 거.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는 게 창원 다오리 붓도 있다고 그랬어요. 창원 다오리 붓. 됐어. 자, 내가 넘기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들은 이따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풀어줄게요. 자, 54번 문제 봅시다. 다 똑같아.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 시기에는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만 읽을게. 농경이 시작됐다고 하면 신석기 아닌가. 1번 소를 이용한 밭갈이 농사를 했다. 이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이 1번 문항이 나오려면 언제 시점으로 넘어가야 돼? 자, 대답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언제 시점? 좀 정확하게 얘기해봐. 언제? 5세기? 5세기 신라. 6세기 신라. 6세기 신라 지중왕이지? 이거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가축을 갖다가 밭갈이에 이용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
소를 갖다가 밭갈이 이용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가축을 밭갈이 이용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나와줘야 사만시대야. 이게 초기철기 시대라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사만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이게 뭐야? 소를 밭갈이 이용했다는 게 우경이 보급됐다는 거거든. 그 우경이 보급되는 것은 6세기 신라 지중왕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이거 비교하라고 반드시 얘기했어. 이거 비교하라고. 조심하라고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두시고요. 2번은 여러분이 당연히 고인돌 돌널무덤이니까 청동기 시대. 3번 정답이네. 4번은 세웅동검이니까 당연히 초기철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해가지고 선사시대 파트를 마무리 짓겠어요. 혹시 선사시대 파트까지 해가지고 혹시 안 풀어준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문제 있으면 손을 들고 몇 페이지 몇 번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진도표 내가 작성했어요. 매번 학원에서 짜증나게 알려주긴 좀 힘들잖아. 기재? 그러니까 요 진도표 받아가지고요. 요거에 맞게 4주밖에 안 돼요, 지금. 4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4주차 내용이 조금 빡셀 겁니다, 이게. 4주차 내용이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거든요. 근현대사는 왜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근현대사 특강 들은 학생들 그때 해주지요. 그게 안 해줍니다, 근현대사는. 근현대사까지 4주 동안 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뭐, 맛배기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월 달에 있는 단원별 문제풀이에는 근현대사가 들어갑니다. 근현대사가 6주 중에 2주가 들어갑니다. 6주 중에 2주가. 근데 기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를 근현대 특강 시간에 해주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근현대사 특강 시간에 해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내용을 딱 보시면 챕터 1번 1주차가 한국사의 바른이해 문제니까 한국사의 바른이해만 풀면 안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몇 페이지까지라고 돼 있어? 95페이지까지라고 돼 있는 거야. 거기까지 풀어야 돼. 한국사의 바른이해는 두 문제밖에 안 되는데 설마 3시간 동안 두 문제 풀겠어? 자, 다음 2주차 진도도 여러분 167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오늘 끝나는 이후부터. 그래서 요거 잊어먹지 마시고 교재에다 잘 끼워가지고 여러분이 진도 어딘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 수업 2순환 때 2순환이 있습니다. 2순환 때부터는 내가 이 문제집을 사가지고 서서히 손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말대로 해주신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다 풀려 있을 겁니다. 이게 풀려 있을 거예요. 또 내 말대로 안 해주신 분들 지금 하나도 안 풀었던 거죠. 기본 수업도 이게 3순환 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신 분들이 있죠?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 듣고 문제풀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확 오르느냐? 난 절대 그렇게는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뭐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아니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요. 워낙 쉬웠어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2022년도. 그 정도는 한능 수준도 안 됩니다. 한능 수준도. 그래서 올해도 또 쉬울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쉬워졌다가 또 난이도를 올려버립니다, 이 인간들이. 인간들이 난이도를 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쉽건 어렵게 나오건 항상 기본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난이도가 쉬우면 100점 맞는 거고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85점, 90점대 딱 맞아가지고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난이도 쉽다고 해서 쉽게만 공부를 해버리면 난이도 만약에 높게 나왔으면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럼 떨어질 거야?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순진해가지고 순수해가지고 한번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계속 쉽게 나올 줄 압니다. 이게. 또 난이도가 또 어렵게 나오면 근데 또 뭐라고 합니다. 어렵게 나왔다고. 자, 질문 없습니까?